오늘 하고 다음 주에 종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좀 강의가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문제집 들어갈 때도 최선을 다해서 또 이제 문제집은 들어가니까 제가 요약을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체계들 만들 테니까 그렇게 가고 지금 문제들은 좀 연이 잡아가지고 좀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를 돌려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계속 돌립니다. 우리가 이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은 4차 산업으로 가죠. 우리 강의도 바뀌어야 돼요. 데이터가.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계로 돌리게 되면 시험 문제 나온 데는 그냥입니까? 거의 기출입니까? 기출이 돌려서 나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쉽습니까? 문제가 좀 어렵습니까? 어렵죠. 솔직하게 얘기해. 어렵지. 실력이 안 됐다는 거야. 왜냐면 기출 문제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기출 문제를 잡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쉬운데 이건 옳다를 틀리다. OX 막 틀리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돌려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야지만 점수가 나와요. 그죠?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야 되니까 꼭 좀 주의 있게 보시고요. 관리 파트로 가겠습니다. 관리 파트로 가시면 이제 페이지 3페이지로 가시면 테마 3 관리 파트가 있죠. 그래서 개발이 한 3문제에서 4문제 뜨기 때문에 개발이 가장 중요하고요. 관리는 일단 제가 넘겨보세요. 복합적 관리가 넘기시면 광의 관리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쫙 3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법경기 3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자산 관리와 그 부동산 관리, 그 다음에 시설 관리를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면. 자, 관리는 딱 2가지예요. 관리에 대한 분류가 있고 관리의 활동이 있거든요. 그죠? 그럼 부동산 관리의 분류를 봤을 때,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딱 복합 개념. 그럼 복합적 관리라는 건 뭐예요? 복합적 관리라는 자체는 3가지로 법경기로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찍어드리면 법률적은 우리가 민법 시간에 보존이라 그래요? 보존 등기라 그래요? 보존이 나오면 이건 그냥요 법률적이에요. 법률적이고 계약이 나오면 무조건 법입니다. 계약과 예약. 그래서 계약, 예약 나왔다. 법을 알아야 되니까 이건 무슨 적이다? 법률적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이라는 것은 제가 거기다 안 넣어놨지만 경제적은 경영관리라고 하고 순수익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순수익을 그냥 있어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리고 극대화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야간편을 들기 전에 제가 항상 보시게 되면 거기에 굵은 글씨가 있죠. 인력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인력관리도 무슨 관리에 들어간다? 경제적이고. 자, 기술적이라는 건 뭐냐면 유지관리예요. 협의라고 합니다. 전체가 광이라 그러면 협의기 때문에 얘는 이따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 건물이 금이 간 거는 물리적 강가라고 하죠. 물리적 하자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는 그냥요 기능적이에요. 기능적. 요런 하자 유무가 나오면 요거는 다 그냥입니까? 요건 기술적입니까? 특히 기능적 하자라는 자체는 건물과 부지가 배치가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건물과 부지가 부적응되면 기능적 하자니까 기술적이 들어가겠죠? 자, 이건 2가지가 나눠요. 토지라는 자체와 건물을 나눴을 때 토지의 인접성 때문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30번지에 갑돌이가 있는데 을돌이가 있어. 경계를 침범할 수 있어요. 그럼 경계 측량을 안 해야 돼요? 경계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변호사가 합니까? 측량사가 합니까? 무슨 쪽까지 들어가죠? 기술적 들어가시고 건물이라는 것은 4가지가 있어요. 위생이라는 것은 화장실 청소 같은 걸 얘기하고요. 청소 관리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설비라는 거는 설비나 기구 같은 걸 얘기하고 보안이라는 건 따라서 안전 대책. 자,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화재보험이나 재해보험에 가입하죠? 이런 게 안전대책이고, 보존이라는 자체는 현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위설 안전. 위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 설은 그냥이야 안전해야 오름 맺고 살아. 그럼 위설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기술적은 다시 보신다면 유지관리 협의, 그 다음에 경계 확정, 건물은 그냥입니까? 위설 안전입니까? 보안이라는 보험가입도 보안도 기술적에 들어가죠. 경제적은 경영, 누구나 봐도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나 회계관리인데 인력관리가 무조건 떠요. 자, 법률적은 제가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죠. 토지 도난이라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토지 소유권 넘어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권리보전, 공법상 규제 같은 거 나오면 이건 무슨 관리다? 법률적. 그럼 넘겨보세요. 세 가지 관리가 이제 영역에 따라서 넘겨보시면은 세 가지 영역이 자산, 건물 및 임대차, 시설 관리라는 게 있나요? 자, 영역이에요, 영역. 그래서 이제는 아까는 복합적 관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봤을 때 그러한 분류가 복합적인데 영역, 섹터입니다. 어디까지 관리를 하겠느냐. 그럼 부동산 소유자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요. 건물도 한 3개 갖고 있고요. 토지도 저기 막 엄청 많아요, 토지가. 그 다음에 부동산도 아파트도 되게 많고 막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굉장히 부럽죠, 그죠? 이 사람이 송우석입니다. 송우석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저는 그냥요, 365일 강의를 해요. 그 부재 소유자가 욕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 관리는 좀 띨띨한 애한테 맡겨야 돼요. 똑똑한 애한테 맡겨야 돼요. 그럼 자산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적극적이고. 자,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그럼 자산에 지읒 들어가죠. 예, 지읒 들어가니까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요. 그 전략적이나 장기적 측면에서 중요한 거죠. 그럼 박스 봅니다. 투자 관리라고 하고 부동산 매입 매각을 잘 해줘야 되죠. 리모델링까지는 기술적인데 그냥입니까? 재투자가 들어갑니까? 재개발, 포트폴리오나 투자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보셨죠? 대규모에 대한 자금 조달도 자산 관리 들어가요. 근데 얘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얘 밑에 또 하나만 부동산만 관리하는 애를 두겠죠. 그래서 PM이라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인데 얘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부동산 관리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입니다.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 관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영역이 점점 좁아지면서 자 안에 있는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는 얘가 해요. 외주를 줘요. 외주는 시설이죠. 단순 업무예요. 얘는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자 여기 CO 들어갔지. 그럼 소극적도 CO 들어가지. 그럼 적극적 찍어야 돼, 소극적 찍어야 돼. FM이거든요. AM, PM, FM 무슨 라디오 방송 같죠, 그죠? 에너지 관리라고도 하고 외주를 줘요. 근데 내가 봐봐, 팁을 줄게. 아까 위설 안전이라는 거 있었죠. 그 위설 안전은 다 그냥입니까? 요건 다 시설에 들어갑니까? 시설에 들어가요. 그러면 얘와 얘를 바꿔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건물 및 임대차 재산 관리는 그냥 임대차 유지만 보시고 시설에다가 제가 굵은 글씨 해놨죠? 그다음에 위설 안전. 자, 위생관리가 청소관리고 설비 운전보수고 방범방제가 보안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 이런 것도 다 시설에 들어가죠? 이렇게 됩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로 가시게 되면 아까 그 문제 8번 문제 풀어볼게요. 8번 문제 풀어보세요. 8번 문제 풀기 전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번으로 가시면은 4번에 가시면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우리가, 그 4페이지, 죄송합니다. 4페이지 아까 그 토지 건물 다음에 부동산 관리 방식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주체에 대한 분류예요. 그럼 자기가 관리하면 그냥요, 자아 관리가 돼요. 남한테 맡기면 무슨 관리죠? 위탁 관리죠. 가장 진보된 게 자가고, 가장 오래된 게 자가고, 가장 진보된 게 위탁이죠. 얘가 이제 소규모 부동산이면 얘가 대규모 부동산이 돼요. 그럼 자아 관리를 직접 관리, 그 다음에 자치 관리, 자연 관리라고도 합니다. 그럼 얘는 위탁 관리니까 외주 관리. 그럼 직접이겠어요? 간접이겠어요? 간접.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지읒 들어가니까 자가 찍으셔야 되죠? 외주는 이응 들어가니까 외주 찍고. 자, 혼합은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니까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좀 불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과도기에 채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가, 혼합, 위탁. 그럼 자가, 위탁을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공부하기 편하게 혼합은 그냥입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까? 과도기에 채택되죠, 그죠? 그럼 자가와 위탁이 같아요? 반대예요. 그럼 자가 관리의 장점이 위탁 관리의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자가는 기밀 보안 관리 유리하고 서비스 정신이 높은데 위탁은 그냥입니까? 단점이 반대입니까? 기밀 보안 관리 불리하고 서비스 정신이 낮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가는 종합적 관리 용이하고 신속 통제의 권한, 신속 신뢰도가 높죠. 근데 위탁은 종합적 관리가 그냥요 곤란해요.
신속도가 떨어지고 신뢰도가 낮죠. 자, 그러면 위탁관리는 장점이 자가관리 단점과 연결되겠네요. 그럼 위탁은 본업에 점령할 수 있고 타성에 방지하는데 자가는 본업에 열중할 수 있어요? 열중할 수가 없어요. 타성을 우리가 빠지겠죠.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왔다 갔다 이 시설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셔야 돼. 위탁은 전문업자 활용하고 부동산 관리 합리적이죠. 근데 자가관리는 전문성이 발휘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빨리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8번 문제. 8번하고 9번하고 같이 풀어보세요. 8, 9까지. 자, 8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5번이 제일 맞죠? 1번에 어떻게 돼요? 인력관리 나오면 제가 무슨 적이었죠? 경제적. 계약 나오면 바뀌었나요?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기술적 관리에 보안관리가 들어가요. 주로 투자 영역과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물 매입 매각,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 관리는 자산에 들어가고요. 아까 제가 기술적의 설비, 외주, 에너지 관리는 무슨 관리죠? 시설에 들어가고요.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안관리, 기밀유지 측면에서 더 유리하고요. 몇 번 정답? 혼합은 시설관리를 위탁하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 불명확? 5번이 정답인가요? 자, 9번의 정답은 몇 번이라고 하셨나요? 자, 5번. 자가는 소유자의 관리 업무에 지휘 통제의 권한이 강하죠.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1번.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은 자가예요, 위탁이에요. 자, 외주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한 뛰어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그럼 얘한테 책임이 전가되죠. 그럼 문제가 발생해서 책임 소재가 얘는 불분명하다, 얘는 오히려 분명하다. 분명하죠. 아, 얘기 좀 해봐. 혼합이 불분명하잖아, 그지? 그다음에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은 어디예요? 자가가 되겠죠. 관리 업무를 일부 위탁하고 나머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건 외주입니까? 혼합입니까? 혼합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 오셨고요. 자, 제 프린트 가시면 이제 임대차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활동 파트인데 임대차 활동도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자, 일단은 주거용, 매장용, 공업용이 있는데 주거용은 그냥입니까? 사람끼리 잘 어울려야 됩니까? 그럼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야 되는 게 그냥이에요. 유대관계예요. 근데 공업용은 적합성이라는 게 있나? 건물과 용도가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목조 건물에 화학공장 들어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매장용은 사람 매장시키는 묘지야, 쇼핑센터야. 그럼 가능 매상고에 대한 매출액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약간 야매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왜 설날 때 한국 영화 걸작선에 주유소 습격사건이라고 보셨어요? 주유소. 설경구씨 나오는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유형으로 들어갈게요. 주거용은 그냥요, 조예요. 조라는 건 전체 총 다 낸다는 얘기죠. 모든 임대료 다 내요. 순수한 게 70만 원이라면 임대료가 30만 원까지 다 임차인이 내면 임대인이 다 부담을 하죠. 근데 순임대차의 공업용은 어떻습니까? 공업용은 조예요, 순이에요. 그럼 순수한 70만 원만 내고 나머지를 그냥요, 협상을 해요. 그러면 거 보세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3차가 가장 일반적인데 그럼 1차, 2차, 3차가 그냥입니까? 계속 더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지금 보고 있어? 그럼 세금까지는 몇 차야? 1차. 보험료까지는? 유지선비까지는? 헷갈리지? 그냥야 글씨 순으로 가면 돼. 글씨가 제일 짧으면 몇 차? 보험료는 2차, 유지선비는? 뭐 의미, 못 느끼겠어? 알았어. 오늘 많이 느낀다. 그래서 3차 가장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풀어보세요. 요거 혼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디 있냐면, 지금 10번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10번 스타트. 자, 요걸 제가 좀 야매로 가겠는데, 저 보세요. 주거용은 그냥요, 조임대차예요. 공업용은 순임대차죠. 자, 할게요. 주거용에 지 들어갔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조에도 지 들어갑니까? 따라서 공순이. 그럼 공업용은 순임대차가 나와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가볼게요. 자, 일단은 10번에 1번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자, 화면을 보세요. 물리적, 기능적 하자 의무는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죠. 이거 기출입니다.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하자 나왔다. 이건 경제적이다, 기술적이다. 2번이 맞나요? 임차인 선정 기준은 주거용은 무슨 성이죠? 유대. 유대성은 그냥입니까? 사람과 사람입니까? 매장용은 가능 매출액이죠? 공업용은 적합성은 사람과 사람이에요? 건물과 용도예요?
자, 목조 건물에 화학공장 들어서면 안 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왜 주유소 습격 사건 공공의 적 기억나세요? 그 몇 번 정답? 자, 아까 주거용은 지읒 들어가니까 조임대차 많죠? 가장 일반적인 건 2차겠어요? 3차겠어요? 3차를 많이 쓰시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4번은 되게 쉽다? 임차인의 총수익 중에서 따라서 일정 비율임대차. 그럼 비율이 들어갔으니까 비율임대차 찍으셔야죠. 순이 아니죠? 그래서 총수익에 대해서 그렇고요. 자, 아까 3차, 2차에서 봐봐. 3차가 그냥이야 가장 제일 길었어.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유지선비가 들어가야지. 2차에다가. 아, 프린트 좀 봐봐. 계속 글씨가 커지지? 그럼 누가 제일 3차야? 어떻게 해서 프린트 보고 얘기해봐. 길어서 그렇지. 세금 몇 차야? 1차. 보험료는? 유지선비는? 뭐에 따라 달라져? 글자 수에 따라 달라져.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희박한데, 그래도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그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럼 정답 몇 번? 2번. 자, 건물의 생애주기로 가볼게요. 우리가 4페이지로 가시면 테마, 건물의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자, 건물도 노후화가 안 돼요? 노후화가 돼요. 따라서 전신 안노폐. 그럼 전개발 단계는 아직 개발했어요? 용지 상태예요. 그럼 공법상 규제,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신축은 빌딩이 완성됐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신축은 금이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도 높은데 아직 경제적은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안정단계는 사람은 중년이에요. 중년이 그냥입니까? 일생에 있어서 일을 제일 많이 합니까? 단기, 장기. 그러면 수명이 결정될 수 있죠? 자본적 지출은 여기서 해야 됩니다. 경제적 관리도 중요하고. 노후에는 빌딩에 대한 물리 기능 상태가 급격히 약화되니까 지출을 그냥 해야 돼요? 억제해야 돼요? 건물 교체 계획을 세우겠죠? 완전 폐물은 이제 물리적, 경제적 아니면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건물 교체 전제를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11번 풀어봅니다. 스타트. 정답 3번이 정답이죠. 옳은 겁니다. 1번 따라서 전신 안노폐. 그러면 전개발 다음에 신축이 나와야 되죠. 신축 안정이 바뀌었습니다. 노후 안전 폐물.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건 안정입니까? 신축입니까? 특히 신축은 물리적 유용성이 높다고 시험에 나왔고요. 3번이 정답인가요? 자, 안정 단계가 가장 길죠. 인생으로 친다면 중년이거든요. 중년. 그 다음에 4번 건물의 악화 현상을 개선보다는 교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교체 계획은 폐물 단계에서 해야 돼요. 노후 단계에서 해야 돼요. 안정 단계, 노후 단계 다 수익적, 자본적 지출을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노후는 지출을 해야 돼요. 억제해야 돼요. 억제해야 된다는 거.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4페이지 테마 4의 마케팅으로 가볼게요. 부동산 마케팅 찾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어디를 이제 찍어드리냐면, 제가 볼게요. 이 부동산 마케팅은 제가 10년 전에 여대에서 강의를 했어요. 여자대학교 앞에서, 여자대학교. 그래서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굉장히 젊었거든요. 그래서 딱 입구에 들어가면, 어머, 어느 학교 대학생이세요? 막 그 정도로, 이뻤는데, 미치겠다. 근데 지금 가면, 어머, 교수님, 어디 강의를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망가졌는데, 하여튼, 가볼게요. 그래서 찍어줄게. 거기 보시면 이번에 마케팅의 3가지 차원이 있어? 여기서 다 나와. 별표 3개 치세요. 마케팅에 대한 부동산 마케팅의 이 목차가 이걸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3가지가 있죠. 특히 마케팅의 환경은 거시적과 미시적인데, 자, 우리가 내가 레미안 아파트면 GS 자의가 있죠. 우리가 경쟁 상품이기 때문에 경쟁업자도 마케팅 활동에 들어갑니다. 경쟁상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케팅이요. 시험에 나왔던 게, 봐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종합부동산 같은 데 가시면은 상가 담당하신 분과 토지 담당하시면 다 똑같아요? 틀려요? 그럼 종류에 따라 마케팅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 나왔죠. 자, 시험 문제 또 항상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가죠. 누구에서 누구로 간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박스가 공급자에서 수요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마케팅은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간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봐봐. 옛날에는 닭을 팔면은 그냥이야 닭집이 좀 귀했어. 귀했죠? 옛날에 닭집, 옛날에 전기통닭 같은 거 별로 없었어요. 명동 같은 거. 부잣집에서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냥 닭집이 자리 잡는데 요즘 퇴직하면 그냥이야 닭 팔어.
그러다 보니까 닭이 많아져. 그럼 소비자를 꼬셔야 돼요. 맞아요? 그럼 처음엔 누구의 중심이었다?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간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거기 보시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나? 이렇게 합니다. 이건 공급자의 전략 차원이에요. 공급자. 자, 공급자가 그냥입니까? 틈새 시장을 점유합니까? 그럼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힌트가 나와요. 그럼 틈새 시장을 점유한 거 나오면 고객 점유 찍으셔야 돼요. 시장 점유 찍으셔야 돼요. 왜?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STP 전략하고 포피 믹스가 있어요. STP는 보통 우리가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포피 믹스는 이제 상업용에 사용됩니다. P가 4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업용인데, 자, 주거용이라는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STP가 순서예요. 자, 그러면은 들어볼게요. 자, 주거용이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판매합니다. 그럼 아까 세분화와 차별화는 같아요? 달라요? 사람을 나누는 건 뭐였죠? 제품을 나누는 것은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야매로 갑니다. 세그멘테이션. 그럼 세자가 들어가니까 차별화야, 세분화야? 세분화. 그러면 S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럼 사람을 나눠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눕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경기에 따라서 대형 편수가 잘 나올 수가 있고 중대형, 중소형 편수가 잘 나갈 수도 있죠? 그럼 소득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눠버려요. 누구를 타겟으로 갈 거냐? 고소득층을 갈 거냐? 중상층, 저소득층을 갈 거냐? 자,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누기만 해야 돼요? 찍어야 돼요? 타겟팅입니다. 타겟팅이라는 자체는 표적시장을 선정하죠. 표적시장의 선정도 맞고 선정도 맞는데요. 목표시장을 선정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분된 시장에서 찾는 거죠. 그럼 중상층을 타겟으로 하겠다. 그럼 중상층을 확인합니다. 그럼 찍기만 해야 돼요? 물건을 차별화시켜야 돼요. 자, 따라서 포지셔닝, 위치. 포지셔닝이 번역하면 위치거든요. 위치 나오면 무조건 포지셔닝입니다. 차별화 찍으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 그럼 이거는 차별화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상품을 나눕니까? 공급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레미안 아파트다. 그럼 GBS 자이라는 경쟁 상품이 있죠? 그래서 공급 상품에 따라서, 공급, 경쟁 상품에 따라서 그걸 나눠서. 자, 그럼 이거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 상품이에요. 부동산을 나누는 거죠. 자기 위치를 어디에다가 위치를 점할지 따지는데 표적시장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 전에 표적시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어요. 자, 표적시장을 선점하거나 따라해봐. 틈새 시장을 점유. 거기 틈새 시장을 접는다고 나와 있지. 그러면 이건 무슨 점유야? 시장 점유죠. STP 포피 믹스가 있어요. 그럼 STP는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수요자를 나누고 표적시장 타겟, 차별화, 포지셔닝, 공급 상품인데 맨 밑에 가시면 4번에 제가 STP를 따로 떨어뜨려 놨어요. 그럼 세분화는 그냥요, 사람을 나눠요. 그럼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이 세분화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해서 수요자층별로 시장을 분할합니다. 자, 표적시장은, 자, 미주 쳐보세요. 현관펜. 세분화된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얘기 좀 해봐요. 목소리 깔게. 세분화된 시장 있어요? 그럼 그 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세분화가 있었다는 거죠? 내 얘기해야 된다, 이거. 세분화된 시장이라는 건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거야. 그럼 이건 그냥이야? 이건 타겟이야. 왜? 세분화가 다음에 나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자신의 상품과 달리하는 수요자 집단을 확인하고 선정해서 표적당한 신상품을 기획하죠? 그럼 포지셔닝은 제가 아까 그냥 했어요. 위치라 그랬어요. 위치를 찾아보세요. 위치. 찾았어요? 위치가 번역하는 거거든요. 차별화는 사람을 나눠요. 공급 상품을 나눠요. 특히 동일한 표적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 전에 표적시장이 있었다는 건 차별하고 다양한 공급자 사이에 자기 상품을 어디에 위치할 건지 보는 거죠. 그런가요? 경쟁 제품과 차별화시켜서 자기네 자사 제품을 이미지를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잡게 하겠다는 공급 제품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상업용의 부동산에서는 포피믹스라는 게 있죠. 유통 경로는 내가 직접 판매합니까? 대행사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럼 간접적으로 분양대에서나 금융기관 중개업사 활용할 수 있죠. 상품은 프로덕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단지 내에 자연 친화적인 공간 설치라는 단어가 있나? 요즘은 좀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대형 평수 같은 경우, 대규모 같은 데는 그냥입니까? 커뮤니티가 굉장히 큽니까? 그죠? 뭐 수영장을 이용한다든가,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보통 지상 주차장을 그냥요 지하화시켜요. 보안 설비를 디지털한다든가, 라이프스타일에 반영한 평면 설계는 그냥입니까? 이건 프로덕트, 제품입니까? 제품에 대한 차별화죠. 그런가요? 근데 얘랑 잘 나오는 게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은 그냥요 판매 촉진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사소통을 왜 쓰냐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판매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냥 돼요. 광고를 해야 돼요. 홍보와 광고는 다릅니다. 제가 그 여대에서 강의할 때 그 대학교 교과서에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 보셨죠? 거기 와인이 건강에 좋다니까 많이 팔린 거야. 직접적으로 자기가 돈을 내서 한 거예요. TV를 자극시킨 거. 그게 홍보가 되고 광고는 돈을 낸 거죠. 그런가요? 그럼 광고 홍보도 그냥입니까? 프로모션에 들어갑니까? 프로모션에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그럼 광고 홍보는 제품입니까? 프로덕트입니까? 프로모션입니까? 프로모션에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어요? 인적 판매는 방문 판매하는 거. 우리가 왜 옛날에 어머니들이 왜 마사지 하는 아줌마들 데리고 오잖아. 그냥이야 방판이야. 방판이 인적 판매도 판매 촉진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저 예제 문제 보시면 그럼 우리가 화장품 판매 나올까? 우리 시험 문제는 주택 청약자 나올까? 청약자 나오죠. 찾았습니까? 청약자한테 경품을 추첨할 수 있죠. 가전제품을 제공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청약 갔는데 나는 일부러 내가 이제 아는 실장들이 다 있거든. 내가 갖고 갔는데 청약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안 하고 경품 탔어. 난 냉장고 탔잖아. 경품. 근데 청약자 안 해도 된대. 그래서 그냥 썼어. 그냥 했는데 그 청약자한테만 가능한 거야 원래는. 근데 동영상 나가나 이거? 그러니까 아니야. 그때 상품이 그냥 청약자 아니어도 번호 뿌려달랬거든. 신고하지 마. 자. 청약자를 대상으로 그러기도 해요.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야 되는데 청약을 하게 되면 경품 추첨하라 그래요. 그럼 이건 그냥 다 판매 촉진이다. 근데 그때 당시는 청약 안 하고 그냥 상담 온 사람도 다 했거든. 그래서 다전됐으니까 신고하지 마. 얘기하지 마. 그럼 이런 거. 그럼 이런 것들은 프로덕이야, 프로모션이야. 프로모션 찍으셔야 돼요. 프로덕하고 프로모션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프라이스는 가격이죠. 분양가 책정이라든지 저가 정책은 장기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은 그냥이야 대체제가 없어요. 그럼 가격 올려버려야 되죠. 단기 고객을 위해서. 이해하셨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거기 위에 가시면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어요. 무슨 점유? 고객 점유는 공급자가 나와야 돼요. 소비자가 나와야 돼요. 소비자가 나와야 되죠. AIDA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제는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가자는 얘기예요. 소비자를 꼬시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 점유 마케팅이 나옵니다. 그럼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의 전략이다. 소비자의 전략이다. 그러면 AIDA라는 AIDA가 나오거든요. AIDA. 이 AIDA가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구매 의사결정 과정. 자, 그럼 가볼게요. 어텐션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주의를 끕니까? 먼저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오픈하죠.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주의를 끄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AI가 어텐션입니다. 어텐션.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는 그냥입니까? 관심을 끄게 합니까? 모델하우스 가면 이 분양된 자들 나와 있죠? 그다음에 디자이어이라는 뒤에다가 몇 표 쳐보세요. 이 욕망이거든요. 욕망. 셀링 포인트라고 적어놓으세요. 셀링 포인트. 자, 셀링 포인트는 중개업 법령 실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 중 구매자한테 만족을 주는 걸 설명하는 게 셀링 포인트는, 그럼 셀링 포인트는 어텐션에서예요? 디자이어, 욕망에서예요? 욕망에서 셀링 포인트로 설명하죠? 액션은 이제 행동을 옮기게끔 계약서를 쓰게끔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니다. 만약에 이제 들어보세요. 여성 의류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를 그냥 잘 해놔야 돼. 잘 해놔야죠. 그럼 가갖고 갑순이가 입고는 그냥이야 어텐션해. 그럼 가만히 있어. 이 점원은 튀어나와야 돼. 인터레스트. 뭐니 그냥 안 사도 되니까 그냥 들어서 입어만 봐. 근데 입혀놓은 다음에 그냥이야 이걸 날려야 돼. 어머 언니 미스 코리아 같아. 이 언니 그냥이야 카드 끄네. 액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다 나오면 무조건 고객 점유 찍으셔야 돼요. 그 고객 점유는 됩니까? 수요자의 전략입니까?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아이다, 소비자 나오면 다 이게 찍으셔야 되죠? 그럼 아이다 나왔어? 그러면 누구 찍어야 돼? 고객 점유. 그러면 어떻게 돼? 아우, 열받아 죽겠어. 굉장히 힘들어, 이거. 따라서, 아이코. 따라해. 아이코. 그럼 아이다 나오면 뭐다? 고객 점유 찍어야 돼. 아이다 나오면요. 아시겠습니까? 못 찍기만 해봐야 따라서, 아이코. 아이타. 그럼 아이다 나오면 누구 찍어? 거기 아이고 찍으셔야지. 아이씨, 그 지금 큰일 나. 알겠죠, 그죠?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 마케팅. 난 이건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 고객이 일회성으로 끝내야 돼요?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 손님 안 놓쳐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를 팔면 또 하나를 또 투자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제가 물건을 매매했던 분이 금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그게 딱 맞아갖고 일치한다면 그 사람은 수수료 또 받는 거지. 그럼 그냥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요? 그래서 외국의 마케팅은 블렌드를 내세요. 코카콜라는 어렸을 때만 먹어, 지금도 사 먹어. 그렇지.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야. 알겠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레미안 아파트가 나와갖고 굉장히 도대체 이건 뭐냐 그랬죠? 이게 브랜드입니다. 그죠? 그럼 레미안에서 살았어. 너무 좋아. 그럼 다른 지역도 그냥 가. 레미안 찾아. 브랜드는 관계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 그럼 공급자 중심이야, 소비자 중심이야, 둘 다야. 둘 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들어갔죠? 일회성입니까? 장기적 지속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는 시험 문제에 관계 유지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관계 유지라는 거 찾았어? 안 보여요? 보여요? 관계 유지 나오면 무슨 마케팅? 관계 마케팅. 브랜드 나오면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12번하고 13번을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프린터를 좀 보면서 풀어도 좋습니다. 12번, 13번. 두 가지를 천천히, 충분히 드릴게요. 문제 한번 2분 정도 줄 테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다음 마케팅에 가장 오는 건 몇 번? 3번이죠. 다음에 아이고. 그럼 아이다 나오면 고가 나와야 되지. 그럼 아이다는 그냥이야, 고객 점유야.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가 나왔잖아요. 잘했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자, 블렌드 나왔습니까? 무슨 마케팅? 관계 마케팅. 몇 번이 정답이에요? 자,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게 세그멘테이션이죠. 타겟이 표적 시장을 정하고 차별화시키는 게 포지셔닝이니까 정확하죠. 몇 번 정답? 자, 4번은 공급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틈새 시장을 점유 박스. 다음에 틈새 시장을 점유. 무슨 점유? 시장 점유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일로 와보세요. 여기 P와 포피의 P가 있죠. 이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요 포지셔닝이에요. 여기 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뭐가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자, 차별화 포지셔닝이 프로모션으로 바뀌어야 되죠. 낼 게 없으니까 이제 별걸 다 내요.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자, 13번 갑니다. 자, 세 가지 차원의 마케팅의 자료이다.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또 나왔다. 야, 표적 시장을 선정하나 따라서 틈새 시장을 점유. 시장 점유. 그럼 공급자의 차원은 고객 점유예요? 시장 점유야? 자, 소비자 나오고 얼마나 쉬워? 고객 지향이라고 내려놨어? 그럼 고객 들어갔으니까 무슨 마케팅이야? 고객 마케팅이지. 고객 점유 마케팅이죠. 맞습니까? 틀렸고 시장 점유가. 블렌드 나오면 3번이 정답이죠. 아까 중개업자, 현 입주자, 금융기관 활용하는 것은 유통경로죠. 프로모션이 아니라. 그런가요? 아파트 녹지 공간이나 자동화 기기는 이건 플레이스예요, 제품이에요. 제품 전략이 되겠죠.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마케팅은 거의 한 문제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전략을 반드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감정평가 파트 갈게요. 좀만 쉬세요.